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런닝화 리뷰인데요, 361도씨라는 중국 런닝화의 플레임 3.0, 화염 3.0이라고 불리는 카본 레이싱화에 대한 리뷰입니다.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지금 사용해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다들 기대를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중국판 베이퍼 플라이라고 불리는 이 신발, 과연 그 이명에 맞는가를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고, 무엇보다 가성비 신발로서 잘 맞는가를 초점을 맞춰서 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이미 5km 좀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달리고 런을 했는데, 레이싱화니만큼 빨리 달리기 위해서 신는 신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10km 테스트런을 할 건데 430 안쪽으로 해서 빠르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날이 아쉽게도 처서가 지났음에도 덥긴 한데 열심히 달려보고 적나라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러닝 다녀왔는데 10km를 430으로 달리지 않았고요, 5km씩 나눠서 3번을 달렸습니다. 410으로 5km, 440으로 5km, 500 정도로 5km를 달렸어요. 고속, 중고속, 중속 정도로 달렸는데 이에 대한 평가 들어가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사복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자, 리뷰에 앞서서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협찬받은 제품입니다. 15원에 알리에서 구매를 하는 형식으로 협찬을 받았어요. 대신 뭐 원고료를 받거나 아니면 제가 이따 할인 코드를 걸어드릴 텐데 그 할인 코드 쓴다고 저한테 들어오는 커미션이 있거나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이걸 어디를 짚어주세요, 여기를 좋게 말해주세요 하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신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 어떠한 뭐 협찬을 받아서 호의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전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런을 제가 지금 5km 3개를 했다 했잖아요. 근데 속도가 410, 440, 500인데 근데 530, 600으로 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잘 모르시지 않으실까요? 라고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 속도로 달리실 거면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걸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발과 그 속도에 대한 포인트니까요. 이상하게 막 곡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 리뷰 또한 최근에 했던 매그맥스 리뷰처럼 디테일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그 디테일에 대한 좀 재원 설명과 제 실제적인 사용감을 설명해드리는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근데 첫인상이, 자,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나름 좀 견고한 박스가 와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열리는 거, 이런 식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 방식입니다. 그 부분이 놀랐어요. 이렇게 뭐 이 부분은 호감이었는데, 근데 첫인상에서 가장 크게 느껴진 사실 첫인상은 냄새였습니다. 화학품 냄새가 지금 우중년이 돼버려가지고 한번 이제 비를 맞아서인지 좀 죽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가까이 있기만 해도 엄청난 냄새가 가장 큰 첫인상이었습니다. 색상이 다양한데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색상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제 사이즈에 맞는. 자, 우선 사이즈감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이제 미국 사이즈로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US 사이즈로. 제가 9.5, 275 사이즈. 제가 다른 신발들도 275를 지금 신는데 길이가 제가 270 정도에 발볼이 100 정도거든요. 제가 살짝 좀 타이트하게 신는 편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사이즈 지금까지 신은 테스트 안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어제 5km 405 정도로 달렸고, 오늘은 이제 총 그 5km 3개를 해서 15km 달린 건데, 어제는 양말을 조금 두꺼운 컴포트 양말을 신었을 때는 압박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럼 얇은 양말을 신어볼까 해서 데카트론 킴런 900 얇은 양말이 있습니다. 그걸 신고 하니까 와, 딱 맞았어요. 발볼에 막 압박감 전혀 없었고, 발끝에 막 눌리는 느낌 전혀 없었고, 지금 15km 달렸는데 발이 게다가 빨리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멀쩡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호감이고, 저는 정 사이즈 가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 발볼에 따라서는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제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서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디자인적으로 저는 좀 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드솔은 괜찮아요. 미드솔 디자인은 여기 막 구멍도 나 있고 좀 날카로운 쉐입이 있는데, 이 좀 산티나는 이 음박 느낌과 더불어서 이 제트 이거 전마요비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전마요 비하가 아닙니다. 좀 디자인적인 좀 그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 안쪽에 있는 어퍼 테이핑은 또 서코니도 생각나고 되게 좀 이상한 혼종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솔직히 저는 마음에는 안 들어요. 자, 시작부터 너무 세게 때리고 시작하는데, 뭐 이건 개인 기호적인 영역이니까 그냥 저는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어퍼 한번 가볼게요. 어퍼가 이거 미리 고지하겠습니다. 어퍼를 비롯해서 미드솔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적용 소재가 기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추상적인 언어로서 막 무슨 다이나믹하고 막 이런 걸로 좀 적용이 돼 있고, 그래서 소재에 대한 설명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신축성은 좀 거의 없는 엔지니어드 메쉬 쪽 계열의 그런 좀 탄탄한 느낌의 어퍼인데요. 신축성이 아예 없진 않고 살짝 있는 수준인데, 제가 근래에 신었던 신발 중에 통기성이 제일 좋습니다. 자, 보시면 손이 비쳐 보이는 정도가 다르죠? 손의 움직임이 하나하나 다 보이고, 여기 인솔의 색상까지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인솔의 색상이 보일 정도의 엄청난 통기성이 달리면서도 느껴졌습니다. 달리면서도 지금 뭐 바람이 살짝은 이제 좀 시원해져서인지 발에 바람이 들어오는 게 그대로 내추럴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 어퍼가 좀 뭐랄까 잡혀 있기를 바라기 위해서인지 푸마의 파워 테이프라는 시스템 있죠. 여기에도 그런 비슷한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쪽이랑 바깥쪽이랑도 있고, 이 로고도 그 파워 테이핑의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이 어퍼의 모양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어퍼라고 생각하고, 사이즈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막 매그맥스나 네오비스타 같은 신축성이 있는 소재가 아니어서 사이즈 선택을 잘못하면은 발가락 통증이 분명히 있을 단단한 어퍼 소재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요즘 인솔에도 여기 죄송합니다. 설포. 자, 설포는 요즘 레이싱 화이어도 여기에 패딩 같은 거나 이중으로 뭔가 덧대져 있는 디테일이 좀 많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그 테두리에만 살짝 마감 처리만 돼 있고, 안에는 이 어퍼 소재랑 똑같은 소재로서만 쭉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따로 옆에 받쳐주는 막 그 고무줄 같은 것도 없고요. 단순히 이 슈레이스로만 버팀이 되는데요. 얘가 근데 막 헛돌거나 막 주저앉거나 접히거나 이런 거는 다행히도 러닝에선 전혀 없었습니다. 이 모양 자체도 사실 비대칭 모양인 게 이게 딱 중국의 대륙의 베이퍼플라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디자인적 디테일이 할말한입니다. 그리고 슈레이스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실 이 톱니 모양의 톱니 디테일이 들어간 슈레이스입니다. 이거를 선호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가 대표적으로 있죠. 안 풀리니까. 실제적으로 진짜 다른 레이스 이게 슈레이스와 비교했을 때 풀리는 그게 전혀 다릅니다. 길이감도 러너스 루프를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길이감으로 러너스 루프 잘 하면서 신었습니다. 뒤쪽 힐컵 보면은
이게 가이드가 없는 수준이에요. 여기 맨 중심선 정도가 조금 잡히고 그거를 제대로 잡아주는 느낌으로써 작용하는 가이드는 진짜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패딩도 되게 뭔가 지금까지 본 패딩과는 너무 달라요. 패딩이 보통 좀 이렇게 완만하게 볼록하면서 받쳐주는 느낌이 다른 신발들은 대부분인데 얘는 탁탁탁 각져 있어요, 패딩이. 근데 이 각진 패딩의 푹신푹신함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쪽에 압박 이슈 그리고 힐슬립 뒤꿈치가 들림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되게 신기한 구조지만 나름 제 역할을 하는 게 호감이었고요. 인솔이 제가 이거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처음 와서 이 신발을 딱 꺼냈을 때 이제 여기 받쳐져 있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어쨌건 한번 안에 가이드가 있는데 그거 꺼내니까 인솔이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그냥 분리형인가 하고서 보니까 뒤축에 접착제가 있는 상태로 그냥 이게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감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손수 다시 조정을 해서 붙인 겁니다. 해서 이게 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쪽은 접착제가 없고 뒤축에만 접착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구멍이나 좀 쿠셔닝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미끄러지지 않는 처리는 돼 있어요. 막 도돌도돌한 다다다닥한 느낌? 그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솔이 미끄러지는 느낌은 크지 않다, 없는 느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미드솔을 보면은 이게 나일론 머시기 폼이거든요. 그래도 폼의 소재적인 그런 거는 나일론이 우선 들어갔다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얘가 무게가 지금 275 US 9.5 기준으로 210 후반 그램이 나와요.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호감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레이싱화의 가장 좀 큰 덕목 중에 하나로 잡히는 게 이제는 경량화죠. 가벼워야 된다라는 인식이 딱 잡혀있고 가벼웠을 때의 메리트 또한 실제적으로 있으니까 가벼운 걸 선호하시는 게 당연한데 우선은 이 미드솔 소재가 다행히 그 가벼운 건 가져갔다 라고 느끼고 얘가 막 어떤 이중 소재로 막 두 장이 잡혀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대신 아까 살짝 언급드렸지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앞축과 가운데 크게 뚫려 있고요. 여기 카본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구멍이 전족부, 중족부, 후족부까지 3단계에 걸쳐서 파여져 있어요. 이게 단순 카본을 보여주려고만 한 게 아니라 무게 경량화를 위해서기도 해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러닝하면서 접지할 때 이 정도의 구멍은 있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슈 디자인 팀들이 보통 판단을 해서 요즘은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다 나 있죠. 그 아까 말씀드린 경량화를 위해서의 이유기도 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이 구멍이 뚫려 있는 여지가 그냥 단순 경량과 디자인적 요소가 아니라 얘가 기능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다이나믹한 뭐 어쩌고 이런 거를 적용한다고 해요. 쿠셔닝을 올러닝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드솔에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잖아요. 걔네들의 이제 쿠셔닝 알고리즘 자체가 한번 이제 그 구조적으로 쿠셔닝을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이 미드솔 소재 자체에서의 또 한 번 더 쿠셔닝을 잡아주고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얘도 그런 작용을 하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축, 여기 중족부에서 그런 쿠셔닝의 느낌을 좀 더 살려주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요. 이 쿠셔닝의 감각 자체가 제가 베이퍼플라이가 없어서 여쭤봤어요. 베이퍼플라이와 이걸 같이 신어본 분한테 얘가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든다고 해요. 주맥스폼과 비교했을 때 제가 다른 주맥스폼 알파플라이 만져봤을 때나 이럴 때 느껴봤지만 확실히 좀 더 탄탄한 느낌이 납니다. 탄탄하면서 반발력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앞축과 뒤축의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게 압축률이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전족부는 좀 더 탄탄한 느낌이 더 강하고요. 뒤축은 좀 더 소프트한 느낌이 어느 정도 들긴 해요.
두께감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정확한 기재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33mm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35mm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힐드롭은 공통적으로 말하기로 6mm라고 해요. 자, 근데 얘도 제가 최근에 신기하게 요즘 런닝화 시장이 대부분 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미드솔이 뒤축이 또 뒤꿈치까지 더 올라와 있습니다. 얘 또한 이게 레이싱화의 안정성 부족을 이걸로 그나마 좀 더 커버를 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지금 말씀드릴 이 뒤축을 잡아주는 것과 더불어서 이 아웃솔의 접지력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얘가 안정성이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이쪽이 흔들어보는 지금 영상 한번 지금 띄워드려 볼 텐데 내전 유발이나 아니면은 막 좌우의 흔들림 이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영향 또한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아웃솔의 배치나 그리고 이 미드솔의 뒤축 커버 뭐 이런 것들이 나름 제대로 된 설계가 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데 여기 보면은 중족부가 엄청 좁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힐프 착지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에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힐프 착지를 한 후에 중간으로 견인하면서 압축으로의 토호프를 하는 과정 중에 분명히 이 중족부가 얇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힐프 착지가 너무 심하다라고 한다면은 위험한 여지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신발을 신어도 웬만해서는 다 좀 불안정하겠죠. 그거는 자세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아웃솔이 굉장히 진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중런을 하고 왔어요. 맨 처음부터 우중런은 아니고 중간에 한 30분 정도 비가 왔습니다. 근데 우중런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제가 일부러 오늘은 트랙도 아니고 로드에서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만족스러운 아웃솔인데 얘가 마모가 과연 그러니까 내구도가 어떨지를 모르겠는 게 이 아웃솔의 디테일이 너무 자글자글해요. 이렇게 자글자글하다 보니까 그 접촉에 따른 이 마찰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아웃솔의 이 접지력이 좋은 거겠지만 이게 자글자글할수록 당연하지만 하나하나 돌기마다의 내구도가 강할지 안 강할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제가 20km를 달렸을 때는 지금 보이는 마모는 유의미하게 마모가 됐다라고 말할 부분이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20km까지는 좀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요. 뒤축에 살짝 조금 마모가 된 게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얘가 중요한 건 또 카본이죠. 지금 이 브랜드 측에서도 지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카본의 강도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슈퍼 트레이너라고 불리는 훈련용 카본화들이 왜 훈련용으로 분류가 되느냐? 그 카본의 강성을 일부러 좀 죽여놨거든요. 다른 소재와 카본을 섞었다던가 아니면 다른 소재로 플레이트를 만들었다던가 뭐 나일론 플레이트나 강화유리 소재라던가 이런 걸로 이제 만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좀 카본의 강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자, 이 카본의 강성과 더불어서 오늘의 레이스 후기를 함께 말씀드리면은 확실히 4분 초반, 3분 후반 달릴 때 제 역할을 엄청나게 잘 해줬습니다. 제가 다른 신발로 제가 매그맥스로 지금 테스트런 할 때도 3분대로 뛰어봤죠. 확실히 제 온전히 다리만으로 달리는 느낌이 나는데 얘로 그 정도 빠른 페이스로 달릴 때 얘가 일을 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토우프 발을 치고 나갈 때 확실히 제가 발바닥이나 발목, 종아리가 하는 일을 얘가 덜 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반발력이 충분히 일을 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럼 이제 단점 아닌 단점, 용도의 제한성이 나타나요. 제가 마지막에 500으로 달리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웃기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다는 게 500으로 달리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레이스 후반이에요. 10km를 이미 달린 직후고 10km를 나름 빠른 410과 440으로 달렸어요.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페이스가 더 쳐져야 되는 게
더 당연하죠. 그냥 단순 논리로 따지면. 근데 얘가 좀 그런 속도를 강제하는 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반발력을 형성을 해주다 보니까 2km대가 한 440으로 다시 달려지고 힘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천천히 달리는 거에 사용할 이유도 없고 용도로도 적합하지 않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천천히 달릴 용도로 선택할 신발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쿠셔닝이 좀 더 편안하고 얘가 편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다리에 데미지도 덜 쌓이게 해주고 이런 신발들이 많은데 굳이 이 속도를 강제하는 신발을 선택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확실히 좀 빠른 템포 런을 하고 와서 종아리와 발목, 발바닥에 피로가 쌓인 게 느껴져요. 이거는 뭐 이 신발 여부를 떠나서 그 정도의 템포런을 하면 당연히 느껴지겠지만 얘가 그 500 정도로 달릴 때 엄청나게 그 충격 흡수를 잘해준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속에서. 뭐 진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속에 달릴 때 굳이 얘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평으로 레이스 뭐 좀 그러니까 지금 요즘 나오는 레이싱화들이 대부분 좀 비싸지 않겠습니까? 20만원 중반 이상 30만원까지도 가는데 가격 때문에 부담이 되셨던 분들은 선택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런 레이싱화들을 대회에서 좀 쓰고 싶고 마일리지를 아끼고 싶어, 그런데 또 훈련할 때 스피드 훈련이나 그런 대회 페이스에 준하는 훈련을 할 때 쓸만한 신발을 좀 찾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선택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볼적인 부분에 대해서 착용감, 내가 좀 발볼이 칼발은 아닌데 그렇다고 막 너무 넓진 않지만 그럼에도 다른 레이싱화들이 너무나 좀 발볼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껴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선택해봄직 하신다 생각되고요. 반대로 이제 추천하지 않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느린 페이스에 사용하실 분, 그러니까 느린 페이스에서 당연히 달릴 수 있죠. 근데 얘보다 나은 느린 페이스에서 신발들이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반감이 있는 분, 디자인이 좀 내가 디자인을 많이 본다 하시는 분들, 그게 아니고서는 진짜 내가 지금 이제 속도 훈련 내보고 싶고 뭐 짧은 대회나 가성비 좋은 신발 한번 선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오늘의 총평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좀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좀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는 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도 더 디테일하고 객관성 있고 도움이 될 만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댓글이나 본문에 할인 코드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링크와 할인 코드, 가품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중국에서 중국 브랜드 가품을 만들어요. 이제는 조심하시고요. 제가 이 구매처와 할인 코드는 남겨드리겠고, 아무튼 뭘 많이 기다려주시는 리뷰이실 텐데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용품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